2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자 교지를 내려 전날 성상문등이 자 이 사람은 사육신 중 한 사람이죠. 상왕 단종의 그 모의에 참여했다고 하자 바로 단종 복위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세조 3년에 있었던 이제 1456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 배경은 단종이 너무 억울하게 이제 그 양유를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단종을 보필하던 김종서, 황보인 등을 수양대군 숙부인 한 명의 권한들과 함께 이 제거하는 정변 쿠데타 바로 계유정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가 되는데 정권을 장악을 했다. 권람이라든지 한명의 홍윤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훈구공신이 됐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인조반정으로 1623년 광해군과 그 파트너 붕당인 북인 세력이 몰락했죠.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이게 숙종 때 두 번째 환국인 1680년에 있었던 기사 환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인과 연관이 있는 장희빈이 중전이 되면서 권력을 잡게 된 것이죠. 이 인자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남인 등 일부와 같이 난을 일으켰던 이인자의 난, 영조 즉위 초기에 있었죠. 1728년 영조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그런 난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영조가 이제 당함께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노론 쪽으로 이제 형식적으로는 사색 당파가 골고루 이제 나가는 지향하는 반이었지만 팔이 안으로 굽다고 이러한 소론 쪽의 그 반란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노론 중심으로 실질적으로는 폐위 윤씨 사사 사건 연산군의 생모인 이 폐위 윤씨가 성종 때 훈구 대신과 또한 이제 이런 이제 그 또 요거와 관련돼서 또 이제 그 사림들이 또 관련이 돼 있다고 해서 김갱필 등 이 사림들이 처형되는 사건 바로 두 번째 사화인 연산군 때 두 번째 사인 갑자 사화가 되겠죠. 1504년에 있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그림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꿈속에서 복숭아밭을 거닌다. 목류 도원도가 되겠죠. 세종 때 그렸던 작품입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이 작품은 오늘날 일본 덴리 대학에 있습니다. 자, 이게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림인데 하나 더 좀 참고로 알아둘 것이 이 4번에 하나 또 있죠. 강희안의 성종 때 인물인데 바로 고사간수도 요게 바로 또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2번은 추사 김정희 선생 조선 후기 세한도가 되겠죠. 모진 한파를 이겨내는 꿋꿋한 지조를 보이는 이 소나무를 그렸죠. 그리고 5번은 이제 그 18세기 때 그 진경산수화로 이름을 날렸던 정선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이 되겠죠. 자, 금강전도와 함께 대표적인 그런 진경산수화 그림이 되겠고요. 3번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제 김홍도의 총석정 아마 그런 그림으로 알고 있어요. 김홍도도 초기에는 이제 그 진경산수화의 그런 계열의 그런 화풍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선지로 이렇게 그냥 양념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자, 다음 23번 밑줄고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은 오는 것은 자, 이 전쟁에서 충의를 죽은 김상용. 김상용은 이제 병자호란 때 이제 그 주전론자와 이제 그 주화론자가 있었죠.
주전론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김상헌이 있고 주하론 이제 청나라 화의를 해야 된다. 실력이 안 되니까 최명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김상헌이 주전론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뭐 가노라 삼각사나 뭐 다시 보자 한강수야 이 사람들 청나라로 끌려갔었는데 이 김상용이 바로 이 김상헌의 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병자호란 때 세자빈과 복림대군 비빈과 복림대군은 강화도로 갔어요. 근데 여기 함락이 됐어요. 그러자 포기하 걸리고 순절했고 그 다음에 서현세자와 인조는 어디로 갔느냐? 바로 남한산성으로 갔죠. 네. 그래서 삼전도에 치욕적인 항복을 굴욕적인 항복을 했죠. 자 병자호란중에 사실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임진왜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조명연합군이 1593년경 1월경 평양성을 탈환했는데 1월 말경에 벽제관 전투에서 대패하자 명나라 군대의 움직임이 소극적이 되고 그런데 이 분위기를 다시 깬 것이 1593년 2월경에 권율의 행주대첩 요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루한 강홍림이 사루 전투에서 참전하였다. 이건 이제 중립외교 광해군의 일환으로 명과 후군과의 싸움에서 명의 원군으로 보내면서 강홍림을 도운 수로 적당히 싸우다 항복을 하게 하라는 밀명을 받았었죠. 3번 잠깐 제껴두고요. 김종소가 두만강 일대 육진을 압록강 일대에는 최윤덕 장군이 4군 육진 이거 세종 때죠. 세종 때 4군 육진 곽재우 홍희 장군 곽재우 김천일 호남 쪽에 이거 의병장으로 하려고 한 거 이거 임진왜란 아니죠. 그래서 다 무관하니까 병자를 안 하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데 김준용이라는 사람이 광교산 정투에서 승리를 했다. 뭐 근황군을 이끌고 이게 한등검에서 한 4-5번 정도 출제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이 풀어본 사람은 아는데 굳이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전지가 병자론과는 좀 사실이 다른 내용이죠. 다만 이제 강홍립이 사루 전투 이게 혹시 뭐 비슷한 거 아닌가 뭐 생각인데 사루라는 자체가 이제 그 요동 지역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병자호란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왕은 혈룡원을 참배하고 수원 화성 아버지인 사도세자 그럼 이 사람은 정조가 되겠고요. 정조의 업적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죠. 뭐 장영영, 규장각, 뭐 초계문신제 뭐 등등등 있고 정조의 경제적인 것과 관련돼서 꼭 나오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뭐냐면 여기 5번에 나오는 시전상인들의 사상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 금난정권을 폐지한 단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이제 신의 통공 같이 나가는 걸 통공 이 조치 이게 1791년에 있었죠. 그래서 사상들도 자유롭게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마련해 줬죠. 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그러한 조치다. 정조 이거 자주 나오죠. 자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기비를 세웠다. 숙종 때죠. 1712년 후에 이제 간도 문제 서위암록 동의 토문에서 해석 문제를 놓고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속대전이라는 법전 이건 영조 때 경국대전 이후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편찬이 된 것이죠. 정조는 대전 통편이라는 게 있죠. 왕실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간화했다. 자 이거는 이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8년간에 거쳐서 경복궁을 다시 중건을 했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한 것은 이게 그 임술 농민봉기 진주밀란하고 관련된 임술년 1862년 철종 때죠. 그 진주밀란의 안핵사로 파견됐던 박규수의 건의에 따라서 전정 군정 황곡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기도 했었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광해군 때 이원익이 박납의 패단 이제 이 박납이라는 거는
공납에서 관청 서리 등이 대신 납부를 해주고 수수료를 많이 뜯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납의 문제 해결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무관사가 선해청이고 바로 그렇다면 이것은 대동법이 되겠죠. 대동법은 모든 한국사 시험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문제죠. 자, 경기도 내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다. 예, 광해군 원년에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60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 바로 대동법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이 되겠죠. 대동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기존의 공납은 가호별로 거뒀고 또 특산물로 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토지 결수, 이거는 이제 토지 소유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토지가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특산물 내기 아주 까다롭죠. 그러나 내기 쉬운 쌀이라든지 옷감, 돈으로 낼 수 있는 이렇게 간편한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가가 필요하는 이러한 현물, 특산물이 안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공인이라는 어용상인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걸 공가라 그러죠. 주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인이 등장은 결국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자, 이것은 우리는 호포제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흥선대원군의 그 삼정의 문란 바로잡는 조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수신전과 미망인과 휴량전, 그 미망인도 없는 유가족 관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위해서 세습이 되는 관전법 하에서 세습이 되는 토지였는데 이거를 폐지를 하고, 또 하나는 현직 관료에게만 수주권을 주는 제도 직전법이죠. 이게 직전법 현직 관료와 이게만 주는 수조권 토지 같이 이제 세트로 같이 외워야 되죠. 이것도 폐지하고, 그럼 결국 세습이 되는 게 다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조 때 조치가 되는 것이죠.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를 조사하고 대한제국 때, 그러면서 근대적 토지 소유 문건인 지계를 발급을 했다. 바로 대한제국 광무개혁 중에 하나이죠.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이거는 세종 때 전세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죠. 그게 바로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신축성 있게 마련하게 되죠. 풍년, 흉년에 따라서 또 차등 과세하는 것이죠. 1결당 20에서 4두까지 차등을 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토지 비옥대에 따라서 양전척 6가지 종류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눠서 전분 6등법도 있죠. 그게 바로 공법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26번. 가에서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는 것은 좌의정 박은희 상황에게 아뢰기를, 여기서 상황은 조선 태종이 됩니다. 자, 대마도에 이종무 등이 나가 싸워서 기다렸다가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바로 세종 때, 세종 1년 1419년에 바로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이 되는 것이죠. 김방경이 홍군과 홍당과 더불어 일본을 정벌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려 충렬왕 때 두 차례의 일본 원정이 있었죠. 몽골과 연합을 해서. 이때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여기 뭐 바람이 태풍이 불어서 신풍 가미가제죠. 실패했죠. 왜구가 500초를 했는데 진포에서 나세, 심덕부,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사용해서 크게 부렸다. 바로 왜구와 관련된, 왜구를 붙이는 데 쓰였던 화포가 쓰였던 진포 대첩이 되겠죠. 우왕 때죠. 외장이 진주성을 포위했는데 진중사 김시민이 저기 도망가였다. 바로 임진왜란 때 3대 혈전 중에 하나인 대승을 거두기도 했던 진주 대첩.
그러니까 1차 싸움이죠. 1차 때는 승리를 했고 2차 때는 일본의 보복으로 결국 함락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당했죠. 1592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나부터 시작을 해서 나, 다, 가라가 되겠네요. 나다, 가라. 예,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가상인 투표 주인공에 대한 설명은 무슨? 자, 성호 사설에서 성호 이익이 되죠. 자, 6가지 좀 폐해가 되는 거 이걸 6점이라고 하는데 6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호 이익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한전론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중농족 실학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영업전이라는 이제 하한선을 마련해 두는 것이죠. 가구마다 영업전을 주는데 이것은 나머지 토지 이거 외의 토지들은 사고 팔 수만 있지만 이것은 매매 상속증 이거는 그 이제 그 매매를 금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최소한도를 최저선을 막아두는 것이죠. 가질 수 있도록 토지를 뺏기지 않도록. 자, 그래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것이죠. 영업전 외에는 그게 바로 과구로이라는 책에서 이게 나오는데 한전론. 뭐 박지원도 한전론이 있는데 박지원의 한전론은 이제 그 토지의 상한선 이거를 이제 막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농적 실학의 중요 인물이죠. 자, 나머지 보죠. 마가에 통해서 홍역에 대한 지식을 정리했다. 바로 정약용이 되겠죠. 의학에도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죠. 다산 정약용.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사람, 지전설 등을 주장하면서 북학과 실학자 홍대영이 되겠고요. 발해구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발해를 우리 역상에 기재했던 사람 정식으로 바로 유득공이 되겠고요. 금석과한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한 순수입을 고정한 사람은 추사 김정희, 시서하의 능했을뿐만 아니라 금석학에도 밝았던 인물입니다. 28번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판소리, 한글 순가 판소리 이 시기에 유행했다. 신재호 정리했다. 여섯마당.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에는 감정을 잘 솔직하게 표현하는 서민 문화가 발달을 했죠. 자, 이때 경제적인 모습을 찾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모습은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발달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그런 싹도 보이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주자소에서 개미자를 만드는 장인. 자, 개미년 1403년이 되는데 이게 그 태종 때죠. 예, 태종 때 금송활자. 예. 그 다음에 이제 갑인자 1434년은 세종이 되고요. 송파장에서 산대 그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왔네요. 예, 서민문화에는 한글 소설, 판소리, 또 뭐 사설시조, 탈놀이. 그러니까 서민적이죠. 양반들 위선 풍자하고 등등등등. 그 다음에 대규모 자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도고, 독점적 도매상인. 그래서 자본이 아주 큰 사람들이죠. 그 거둬들인 이익도 크지만 독점적 성경 때문에 폐해도 있게 되는 것이죠. 시사를 시문학 동인 조직을 조직하는 중인. 양반에서 더 그 문화 향유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인삼, 담배 등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예, 담배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죠. 자급이 아니라 자기가 쓸 목적이 아니라 팔아서 돈이 되게 하는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상품 작물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가나 사이식했던 사실은 우선 대항 대변인이 정교하기를 익성군이 이제 입궁하였으니 이게 고종이 되고 흥선대원군과 부대 부위는 봉적을 내는 것을 오늘적으로 거행하라. 바로 고종이 즉위 1863년 12월 음력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한 것이죠.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에 대해 싸우자면 즉 화치는 것이요. 양이 침범 비전 즉화 화친을 주장한 것은 주화 나라를 바라고 있다. 매국
척합의의 내용이죠. 예, 신민년 립, 신민년이 세웠다. 신미양요가 있었던 그해. 그렇다면 이 문제는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관련된 문제다. 집권기. 예. 자, 흥선대원군. 자, 선지를 보니까 주로 이제 대외관계 관련된 것인데, 흥선대원군은 서구열강과 통상수교를 거부를 했죠. 예. 그러니까 마찰이 일어나고 두 차례의 양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하필 이 사건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양군의 묘를 독일상의 오페르트가 도굴하다 미수에 그친 것이죠. 예, 감정이 더 안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약 10년간 집권을 하게 됐죠. 예.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 보도록 하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 1885년부터 87년. 갑신정변 이후 청해 간섭이 너무 심해지니까 더 센 나라 러시아와 좀 가까이 하려고 했어요. 조로 미략설에 자꾸 그 군불이 떼어지니까 영국이 러시아와 전 세계에서 견제를 하는 관계인데, 러시아를 견제해서 전라도 남해안 쪽에 거문도를 불법 3년간 점령했습니다. 일본의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하면서 포함해결죠. 통상을 요구하고 결국 이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죠. 바로 운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용안포에 대한 조차를 요구했다. 이게 이른바 그 유명한 용안포 사건인데, 압록강 하구 쪽인데, 일본을 거부하자 러시아도 이제 만만치 않음을 느끼고, 일본은 이제 러시아와 그 다음 해 러일 전쟁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미국이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 후 포트 공사를 파견하였다. 1882년 5월에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포트 공사를 파견했고, 또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보빙사 민영익을 단장으로 해서 보빙사를 또 파견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동대문 일대에 재개발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자, 훈련도감에 섞여있던 이게 돼 있는데, 자, 1881년부터 이듬해 구식 군인들이 차별 대우로 인해서 발생한 게 바로 이모군란이죠.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서 너무 차별을 받았던 거, 이게 이모군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난을 익힌 것이 구식 군대도 있고요. 또 일본이 이제 개항 이후 교육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오히려 그 경제가 더 궁핍해, 쌀이 뭐 너무 많이 나가고 흉년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민중들도 이제 그 불만이 폭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쳐들어갔느냐, 민씨 척족은 뭐 당연한 것이고, 또한 문제가 이제 일본인들에 대한 적개미 강해서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청해 원군을 요청을 해서 정부가 청이 진압을 하자 일본도 가만히 않겠다고 해서 군함을 보내서 위협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물포 조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뭐 당연히 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일본 공사관에 일본이 경비병을 주둔시키겠다. 그래서 조선 땅에 청군도 주둔하고 일본군도 도성 안에 있는 희한한 형태가 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고요.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자, 이모군란 이때 뭐 이 사람들이 개화파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입헌 군주 수립 목표로 할 수 없죠. 이거는 뭐 갑신정변, 예. 아니면 뭐 갑오개혁 뭐 이런 거 정도 되겠고요. 자,
그때 뭐 이제 갑오개혁은 이제 정변 형식은 아니까 갑신정변이 뭐 좀 어울릴 것 같고요.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고 이건 해당이 안 되고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 이것도 역시 갑신정변과 관련된 것이죠. 홍범 14조를 기본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2차 갑오개혁 하고 관련된 것이죠. 1895년 1월부터 7월까지 예, 전개됐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